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들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리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이 이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해외 이민 은퇴자들 대상으로 역이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예정지로는 송암동 일대 6만 제곱미터를 제시하고 대한체육회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방송 기자단체인 한국케이블TV 기자협회가 창립했습니다. 기자협회 창립을 위해 국회의원과 방송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년 1월 19일 개막해 14일간 강릉과 평창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사실상 대회 개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요. 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슬로건은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가치를 확산하고 특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동계와 하계 올림픽, 그리고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강릉과 평창에서 열린 언론사 초청 설명회, 경기장 시설부터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취재진들의 질문이 잇따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위해 가지고서 해외 아이스메이커 3명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그분들이 9월 29일부터 여기 상주하면서 트랙을 정비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취재진들도 대거 몰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곳 평창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등 각 경기장 시설들도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회를 앞둔 어린 선수들은 성적에 연연하기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경기에 참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제대회를 나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평창에서 있었던 거를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잘 할 것 같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완주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일단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가진 기량 다 보여주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일 서울에서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대회 자원봉사자는 2,030명으로 경기 안내와 통역, 문화행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내년 1월 19일 개막해 2월 1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성과 횡성에서 동시에 펼쳐집니다. 80여 개 나라에서 선수 1,9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제 19,000명의 선수단과 임원진 이렇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묵을 숙소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안전 대책이라든가 또 추위에 대비한 폭설 대책이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지금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모든 경기는 온라인과 현장 예매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중 개최 도시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줄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 소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지역 소멸 대응과 인구 감소의 대응책을 해외에서 찾기로 했습니다. 바로 은퇴한 해외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원주시의 인구는 36만 6,23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2,099명, 합계 출산율 0.94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는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태어나는 아이는 급격하게 줄면서 지역 소멸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인구 증가의 대안을 해외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한 이민자들의 역이민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재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과 교류를 통해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 1세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정주 여건에 대한 장점을 선별해 이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단순한 홍보를 통한 유입이 아닌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 원주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만 각 부서의 우리 원주시의 장점이나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은 이제 별도로 시를 많이 받을 겁니다. 내년 1월달에 종합 보고서를 이제 개최하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종합계획 수립하고. 원광수 원주시장은 늘어나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민자들의 해외에서의 성공 사례와 외국어 능력을 활용해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노인과 청년이 함께 유입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단지를 조성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을 유도할 기초적인 정책 기조가 부실한 상태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합니다. 춘천시는 대한체육회에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춘천은 완전한 스포츠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성공에 이어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도 도전합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 빙상 경기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예정지로 송암동 일대 시유지 6만 제곱미터를 제시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단체인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서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TV 기자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 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전화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있지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청량리와 태백을 연결하는 ITX 마음의 정차역 축소를 통해 운행 시간이 18분 단축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가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나 열차 시간 단축을 건의해 이 같은 결론을 얻어냈는데요. 미 정차역은 양평과 용문, 양동역으로 기존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3시간 6분이 소요되던 운행 시간이 2시간 54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철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4년 전 중단된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를 건의해 내년 말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엔 유바이오로직스, 휴젤 등 도내 바이오 기업 20곳이 참석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산업부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민찬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예비후보가 13일 강원과학기술원을 춘천 강북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지역 1호 공약으로 강원과학기술원의 춘천 강북 지역 유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철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강원도청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전성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회견을 갖고 접경지역 지원특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전면 개정 등 강원 북부 지역의 당면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실장, 접경지역 미래발전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영월군이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구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했습니다. 부착된 곳은 영월읍 중앙로와 영월 연립에서 세경대 구간에 위치해 있는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구간입니다.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 공간은 보행과 휠체어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낮추어서 턱을 없앤 구간인데요. 겨울철 결빙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비밀의 노래가 14일 정선 아리랑센터 아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비밀의 노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군들이 아리랑을 비밀 암호로 사용했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좌석은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화천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 뮤지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화천 어린이 도서관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오는 23일 그림책 읽고 케이크 만들기와 어린이 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는 유아 대상 오감놀이와 주산교실, 초등학생 대상 독서 토론 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사내 도서관은 오는 16일 어린이 뮤지컬 눈꽃여왕의 크리스마스 공연과 체험 행사를 열며 다음 달 5일부터는 각종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